관절 움직임의 제한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마스터입니다. 칼텐본 에반스 컨셉에서 모빌라이제이션에 사용되는 테크닉에는 트랙션과 그라이딩이 있습니다. 트랙션과 그라이딩은 치료사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테크닉으로 결국 치료사에 의해서 적용되는 힘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의 종류에는 텐사일, 컴프레션, 쉐어링, 밴딩, 토션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용하는 특성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텐사일은 물체나 신체를 장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모빌라이제이션에서 사용되는 트랙션과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컴프레션은 장축을 기준으로 서로 같은 방향으로 누르는 힘으로 신체나 물체가 압축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검사 테크닉에서 활용됐던 컴프레션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쉐어링 폴스는 두 개의 힘이 서로 일정 거리를 두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구조물이 횡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그라이딩 테크닉이 이 쉐어링 폴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밴딩 폴스는 긴 구조물의 한쪽이 고정된 상태에서 반대쪽은 고정되지 않고 부하가 걸려서 토크나 모멘트가 형성되는 힘이거나 아니면 양쪽 끝이 고정된 상태에서 중앙 부분에 힘이 가해지는 3점압의 원리가 밴딩 폴스의 대표적인 예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로테이션 테스트를 실시할 때 이 힘을 활용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토션은 일정 거리를 두고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회선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꼬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특정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는 근육의 주행 방향이 직선이 아닌 사선 방향으로 주행하는 근육의 대부분은 토션이 걸려야만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작용하는 특성에 따라 텐사일, 컴프레션, 쉐어링, 밴딩, 토션, 폴스로 나눴고 이들은 각각 임상에서 트랙션, 컴프레션, 그라이딩, 로테이션 테스트나 스트레칭에 활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개의 트랙션, 컴프레션, 그라이딩은 트랜스레이션 모션을 로테이션과 스트레칭에 사용되는 힘들은 로테이션 모션을 유발시키는 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 도수 치료는 치료사 손에 의한 힘을 통해서 특정한 목적, 즉 관절 움직임의 제한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작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검진이란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검진만이 효과적인 치료의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는 칼텐본 에반스 컨셉에서는 검진외의 비율을 약 80에서 90%로 보고 치료는 20에서 10% 정도의 비율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 계획이 세워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검진은 효과적인 치료의 선행입니다. 우리는 기능검진의 연이은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관절의 상태를 다음 도표와 같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상과 하이퍼모빌리티와 하이퍼모빌리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모빌리티는 움직임의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2, 1, 0 형태로 구분하였고 역시 하이퍼모빌리티 또한 움직임의 과함의 정도에 따라서 4, 5, 6 등으로 구분지어서 평가했습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모빌라이제이션의 대상이 되는 원리는 제한된 움직임, 즉 하이퍼모빌리티가 단계로 구분지어 경미한 움직임 제한이나 현저한 움직임 제한과 함께 어브노멀한 엔드필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모빌라이제이션의 대상자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빌라이제이션은 하이퍼모빌리티와 어브노멀 엔드필을 가진 관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테크닉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관절 움직임이 전혀 없는 앵킬로시스와 같은 경우에는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과대해진 하이퍼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역시 어브노멀 엔드필이 동반되어 있을 때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이 아닌 스타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이 적절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오퍼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컨설트를 통해서 더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상에서 적용되는 매뉴얼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에는 스러스트가 포함되지 않는 non 스러스트 모빌라이제이션과 스러스트가 동반된 상태에서 모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스러스트 모빌라이제이션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non 스러스트 모빌라이제이션에는 우선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슬랙 존 내에서만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 등이 적용되는 페인 릴리프 모빌라이제이션, 그리고 트랜지셔널 존까지 움직임의 폭이 확대되는 릴렉세이션 모빌라이제이션, 주로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를 이완시킬 목적으로 적용되고 끝으로 슬랙 존과 트랜지셔널 존을 지나서 실질적으로 그레이드 3까지 스트레칭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스트레칭 모빌라이제이션들이 non 스러스트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에 해당됩니다. 스러스트 모빌라이제이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고 매니플레이션은 제한이 있는 범위, 즉 그레이드 2 범위에서 그레이드 3로 짧은 진폭의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순간적으로 적용해서 제한된 움직임을 개선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테크닉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뉴얼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은 스러스트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로 먼저 구분짓고 스러스트가 포함되지 않는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은 치료 목적에 따라서 통증을 완화할 것인지 주변 조직을 이완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변 조직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역시 페인 릴리프 모빌라이제이션, 릴렉세이션 모빌라이제이션, 스트레칭 모빌라이제이션으로 구분하고 스러스트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은 매니플레이션으로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 관절을 기준으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가 받는 저항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를 구분지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레이드 2는 저항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슬랙 존과 저항이 경미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트랜지셔널 존으로 구분지었고
갑자기 저항이 증가하는 시점을 first stop, 그리고 그 first stop 이상의 범위를 그레이드 3로 구분지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느껴져야 할 first stop이 더 미리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하이퍼모빌리티라고 정의했고, 이 경우에는 제한된 퍼스트 스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관절을 대상으로 치료 테크닉이 적용되고, 앞서서 가장 큰 전제는 하이퍼모빌리티 그리고 어브노멀한 엔드피를 가지고 있는 관절을 대상으로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적용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관절의 가동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극심한 페인 등으로 인해서 관절 움직임 검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설령 관절 움직임 검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칭 테크닉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통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칭 테크닉 적용이 어렵거나 등의 문제, 즉 통증으로 인해서 검사나 치료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조직의 신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즉 슬랙존 범위 내에서 오실레이션이나 바이브레이션을 적용해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적용하는 테크닉을 페인 릴리프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장력, 텐션이 증가해서 관절 움직임을 제한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조인트 캡슐이나 리가멘트 등이 짧아져서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짧아진 유형은 없지만 쇼트닝된 조직은 없지만 장력의 증가로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장력을 완화시키거나 낮추기 위한 릴렉세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긴장된 조직이 이완되면 당연히 통증도 감소하고 관절 움직임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적용되는 테크닉은 그레이드 2 범위 내에서 적용되고, 즉 슬랙존과 트랜지셔널 범위 내에서 바이브레이션이나 오실레이션 또는 인터미턴트 트랙션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검사의 결과가 제한된 움직임이 주변 조직이 짧아져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났을 때는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 조인트 캡슐이나 리가멘트를 스트레칭하기 위한 테크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이 목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퍼스트 스톱 그레이드 2를 넘어가야지만 가소성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미 우리가 검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슬랙 존을 지나고 트랜지셔널 존을 지나 퍼스트 스톱에서 오버 스트레치가 반드시 적용되어야지만 조직의 스트레칭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non thrust mobilization입니다. thrust mobilization 역시 신장을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목적인 경우에는 restrict first stop을 반드시 지나가야지만 짧아진 조직의 가소성 변화에 의한 신장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thrust mobilization 역시 first stop을 넘어서 그레이드 3에 갑니다. 단 짧은 진폭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크게 나눠서 non-thrust 테크닉과 thrust 테크닉은 치료사에 의해서 수동적인 모빌라이제이션 폴스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non-thrust mobilization 테크닉은 환자가 원할 경우 중간에 멈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느린 속도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환자가 저항하거나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힘과 속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스러스트 모빌라이제이션은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동적인 힘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힘이 적용되는 스러스트 모빌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절대 적응증일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칼텐본 에반스 컨셉에서는 우선적으로 non thrust mobilization을 권장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thrust mobilization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테크닉 중 어떤 테크닉을 사용할 것인지는 치료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평가와 절대 적응증일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러스트 모빌라이제이션을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